어렸을 땐 안 그랬는데 뭔가 말할 때 근데 그거 왜 그런데요? 전 그렇게 싫은데요? 그냥 계속 할 건데요? 그때 이게 꼭지가 돌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 꼭지 도르셨군요. 나는 정말 누가 눈구줘. 네, 우리가 훈육을 할 때 아이가 갑자기 나에게 기싸움을 벌일 때가 있어요. 어른들은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아이가 기싸움을 벌일 때 이건 무조건 이겨야 된다. 한 번 아주 이겨놔야 얘가 부모님 무서운 줄을 알고 소위 말하는 기어오르지 못한다. 그래서 기싸움에서는 무조건 한 번 크게 이겨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가요? 네, 이게 부모님의 권위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네. 권위라는 거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이렇게 생기는 거지 하루에 권위라는 게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그냥 오냐오냐 해서 아이들이 기싸움을 걸어올 때 한 번은 이렇게 애를 이겨야 된다 이런 거는 좀 권위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한 번에 이겨야 된다 보다는 그 각 상황별로 좀 훈육을 통해서 부모의 권위를 좀 살려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권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직장 상사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 윗사람이긴 한데 네. 좀 마음에 안 들어서 한번 들이받아야겠어. 네. 근데 받을 때마다 항상 반응해. 네. 항상 기싸움이 있어요. 네. 또는 한 번은 그냥 확 눌러야 된다고 네. 나한테 어려운 일을 뭐 떠넘기거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네. 면박을 주거나 네. 이렇게 강하게 했을 때 그 사람의 권위가 높아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어떨 때 권위가 높아질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한 번의 어떤 계기로 될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도 저 사람이? 약간 이런 어떤 계기들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권위가 있다. 기싸움을 벌일 때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냐 이제 이런 게 좀 네. 이제 헷갈리는 거죠. 네. 그랬을 때는 저는 일단 다 들어줄 수 있다, 부모님은. 아이가 걸어오는 모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해줄 수 있어요. 근데 할지 말지를 결정을 내가 하는 거지. 아이가 걸어오는 것마다 쟤가? 지금 뭐야? 지금 나 이기자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권위가 없는 거다라고 네. 네.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아이가 기싸움을 걸어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를 조금 상황별로 모아봤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아이가 좀 조건을 걸 때예요. 예를 들어서 과자를 먹고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그냥 바닥에 버릴 때가 있잖아요. 누구누구야 그거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그런데 갑자기 그냥 버리면 되는데 엄마랑 같이 버릴래. 아니야 네가 먹은 거니까 네가 갖다 버려야지. 그러면 거기서 계속 엄마랑 같이 아니면 엄마가 손 잡아주면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떤 조건을 당신이 맞춰주면 내가 당신이 말하는 그 행동을 해주겠다 이런 네. 식으로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조건을 걸어오는 거잖아요, 아이가. 그냥 하기는 좀 싫고 내가 좀 우위에 더 서고 싶은 그런 네. 마음도 있는 네. 거고 지금은 쓰레기 버리는 상황으로 얘기했지만 네. 엄마한테 와 했더니 엄마가 와. 오, 뭐 이런 거. 네, 맞아, 그런 맞아. 식으로 하긴 할 건데 조건을 걸 때 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뭐든지 다 해줄 순 있다. 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걸 왜 엄마가 해? 그거는 너가 먹은 거니까 너가 버려야지라고 네. 얘기를 하면 그거- 마치 아까 그 직장 네. 상사 상황으로 오면은 이거 제가 좀 어려운데 이거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이거는 근데 김 대리가 하는 일인데 왜 나한테 부탁을 하지? 우리가 좀 엄연하게 이거 좀 약간 너무 선을 긋는 느낌인 거죠. 권위라는 건 제가 약간 한 번에 아니라 상황들을 겪어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라고 했는데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아이가 조건을 걸 때 일단 수용, 네. 그 다음에 제지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엄마랑 같이 가고 싶어? 들고 엄마한테 일로 가지고 와. 그렇지? 하고서 같이 그리고 같이 가자 가죠. 하고서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바닥에 버리면 밟고 넘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우리가 원래 가르쳐주고 싶은 거 쓰레기통에 넣으라고 왜 한 거예요? 그 지저분해지니까. 그리고 엄마가 사실 버려줄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끝까지 아이한테 버리라고 한 이유는 스스로 정리하는 습관을 가져라 그렇죠. 이런 것도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우리가 항상 뭘 가르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아이의 행동에서 내가 생각했던 행동에서 벗어나는 순간 자꾸 바람직한 기준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한 거니까 너가 해야 돼. 그걸 알려주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쓰레기는 휴지통에 넣는 거야. 그 습관을 만들어주려는 거니까 같이 해주는 거죠. 하고 나서 부모님이 전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쓰레기는 어디에 있어야 돼?
바닥에 있어야 될까 쓰레기통에 있어야 될까? 다음에는 이렇게 같이 넣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다음엔 넣는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 다음에도 넣을 수 있을까? 오늘은 엄마랑 같이 했는데 다음에는 혼자 넣을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일단 기분이 안 나쁘잖아요, 지금. 네. 엄마랑 같이 했으니까. 내가 약간 좀 우쭐해진 것 같기도 하고 엄마한테 요청했는데 들어줬으니까. 그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만약에 내 조건을 걸었는데 아이가 그것도 거절하면서 계속 버티면 어떡해요? 그럴 아니야, 때는 엄마가 가지고 와. 엄마가 일로 와서 같이 가. 이렇게. 그런 것도 사실은 할 수는 있어요. 아이가 더 때를 쓰면서 할 때는 똑같이 그 강도에 맞춰서 단호하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일단 기싸움을 한다고 할 때는 내가 얘를 한번 이겨야 돼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나 들어줄 수 있어. 그냥 이런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아이가 그 엄마의 아우라라고 할까요? 그걸 느끼는 게 중요한 거네요. 우리 엄마가 뭐든지 해줄 수 있어. 진흙상 싸움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거를 보이는 순간 권위가 낮아지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우려가 되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제지시를 해야 되고 내가 해주는 것이고 아이가 요구한 게 자꾸 이렇게만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너무 딱딱해진다는 거죠. 네. 그냥 마음을 일단 조건을 걸 때 뭐 아유 해주지 뭐 해주지 뭐 크게 어려운 게 아니라면 그러면서 가치 전달을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정한 권위라는 것은 여유가 있을 때 나오는 것이다. 내가 막 조바심이 느껴지고 아이가 기싸움을 걸어주면 멘탈이 벌써 이게 흔들리면서 그런 분들이 사실 마치 이게 여유가 나오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아이가 기싸움을 걸 때 같이 이제 대립해서 가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매번 그렇게 된다면 한 번 정도는 내가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해볼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때요? 이럴 때 진짜 화내시는 부모님들 많아요. 왜냐면 화가 나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하는데 눈앞에서 아이가 그 행동을 좀 일부러 보라는 듯이 할 때 있거든요. 이거 던지지 마. 이게 던지면 안 되는 거야 했는데 딱 보는 앞에서 이렇게 탁 던지는 거지. 그때 이게 꼭지가 돌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 꼭지 도르셨군요. 그럼 이거는 아까 조건을 걸 때와 차이가 있어요. 네, 조건을 거는 거는 내가 그 행동을 하겠다고 하면서 조건을 거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안 하겠다고 대놓고 거죠. 하는 건데 저는 일단 여기서 아이의 심리가 궁금해요. 왜냐면 보통 아이들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눈앞에서 하면 혼날 거를 알잖아요. 상대방이 되게 부정적 반응을 할 걸 알면서 그 행동을 일단 왜 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저도 궁금한 게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이가 멈춘다고 생각하세요? 멈춰야죠. 멈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엄마의 입장인 거지. 아이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소파에서 뛰고 있어요. 내가 즐거워서 뛰고 있거나 아니면 화가 나서 물건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뭔가 즐겁던지 아니면 내가 뭐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던지 그 행동을 한 이유가 있는데 그거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왜 그걸 멈춰야 되지 내가? 아이 입장에서는 그냥 부모님을 어떻게 이기고자 하는 그런 것보다도 멈출 이유를 먼저 설명해 주었는가. 그리고 충분히 아이가 납득이 갈 만큼. 그렇죠. 그리고 우리 시즌 1에서 항상 얘기했던 게 뭐예요? 그 문제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뭘 먼저 해야 되죠? 맨 처음에. 욕구 읽어주기를 그렇죠. 해야죠. 하지 마. 이거 지금 하면 안 돼라는 말을 먼저 나온 건 아닌가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네.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는 누가 먼저 이거를 기싸움을 건 건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지 마 그러면 누가 먼저 시비 건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는.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거를 갑자기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이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먼저 시작한 거일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런 거는 하지 말라면 원래 더 하고 싶고 기분이 나쁘니까 너무 단순한 거지. 기분 나쁘니까 내가 저 말을 듣고 싶지 않으니까 하는 건데 이것도 그러면 왜 하면 안 되는지 자꾸 이제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지. 왜 일부러 더 하지? 왜 더 하겠어? 기분이 나쁘니까 또는 그거를 멈추지 못할 만큼 하고 싶으니까 납득이 가게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부모님 입장에서 이건 명백히 나에 대한 도전이야 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뭐 그런 건 아니네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좀 사인 만들기를 좀 추천을 드리거든요. 네. 우리가 보통은 이거 하지 마 이럴 때는 급하게 나올 때가 많아요. 네. 위험한 행동이라든지 그쵸. 네.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나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그것도 반복이 돼요. 보통 보면 애들이. 네. 그래서 우리 애 같은 경우는 노래를 어디서나 자꾸 노래를 불러서 피해를 주는 상황들이 많은데 이렇게만 올리면 얘가 너무 막 싫어하고 멈추기를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꿔서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통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같이 약속된 합의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더 그게 조절하는 게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하진 않더라고요. 적어도 그 행동을. 누가 누구 줘? 이럴 때도 있어요. 아이가 좀 완전 어렸을 땐 아니지만 좀 크면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애가 이제 머리가 컸다. 그래서 컨트롤이 힘들다. 뭔가 얘기를 할 때 약간 기분 나쁘게 계속 좀 말대꾸를 할 때. 어렸을 땐 안 그랬는데 뭔가 말을 할 때 근데 그거 왜 그런데요? 전 그렇게 싫은데요? 그냥 계속 할 건데요? 뭐 이렇게까지는 아닌가? 아무튼 그렇게 얘기할 때. 더 심하죠. 아, 그래요?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코칭하는 부모님이 아이랑 대화한 녹음 파일을 들었는데 저도 들으면서 같이 감정이 막 오, 예. 엄마가 얘기를 해서 말대꾸를 하는 것까지는 귀여운 거예요, 오히려. 엄마가 말을 말도 못해. 그냥 시작도 못해. 뚝뚝 잘라버리니까. 말하지 마. 그냥 나는 말하고 싶지도 않아, 엄마랑.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럼 이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예요. 여기에서 아이에게 내가 더 세니까 엄마의 말을 들어야 되라는 걸 강조를 한다면 네. 어떨까요? 더 듣기 싫겠죠. 네. 그래서 부모님이 결국에는 아이를 그 상황에서 멈추도록 한다면 잃는 게 있겠죠, 분명히. 관계를 잃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건드리면서 말대꾸를 한다는 거는 말씀하셨듯이 아이 연령이 좀 높아졌을 때 네.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이기 싫은 그쵸. 상황이니까 그 우리 두 번째 질문하고 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행동으로 보여주느냐. 내가 행동은 지금 멈췄지만 여기에서 그냥 멈추기에는 기분이 안 풀려. 네. 분이 안 풀리니까 알고서 더 이제 자극을 하는 거죠. 그만큼 내가 속상하고 화가 나고 지금 엄마의 이 이야기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대화를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어디서 말대꾸를 해라는 네. 식으로 가면 네. 이건 역시도 행동을 통제하는 훈육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상대방이 대화가 안 되는데 내가 친절하게 대화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이 입장에서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상황별로 기싸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꼭 이 상황이 아니더라도 아이가 좀 기싸움을 걸어오는 것처럼 느껴진다 싶을 때 좀 부모님들이 도움이 되는 그런 생각, 태도 이런 게 있을까요? 부모님과 아이 둘을 놓고 봤을 때 아이가 기싸움을 걸어온다면 더 조급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사람은 누굴까요? 네. 뭐가 내가 통제받거나 내가 부당하다고 느끼거나 이런 상황에서의 조급함,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게임을 통제를 부모님이 하려고 하는데 아이가 말대꾸를 하거나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거를 혼자서 그냥 엄마 상관없이 나 혼자 친구 만나서 게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는 그렇게까지 엄마와의 대화를 안 할 수도 있죠. 그냥 무시해버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문 닫고 내가 하거나 네.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싸움을 걸어온다는 거는 그래도 뭔가 아이가 부모님에게 나의 어떤 욕구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이 아이가 말대꾸를 하고 지금 뭔가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는 해결되지 않은 욕구가 있고 그것을 부모님이 해결해 줬을 때 훨씬 더 관계도 좋아지고 권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기회다. 이런 갈등이 잘 해결이 되면 우리 아이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요. 네, 여러 갈등 상황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부모님과 원만하게 해결이 되는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잘 해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한편으로는 아이가 이 상황을 통해서 부모님 또 양육자랑 뭔가를 해결하고 싶어요 라는 어떤 사인이기도 하네요. 여태까지 기싸움을 아이가 걸어오는 것 같다 했을 때 좀 당황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이 영상으로 좀 이런 앞으로의 상황들에 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